안녕하세요. 이춘선입니다. 오늘은 시 122, 제목은 그놈의 외박. 음, 22년 9월 21일 날 쓴 시고요. 읽을게요. 제목 그놈의 외박. 이춘선. 오늘도 심포지움이 있다고 1박 2일로 부산을 갔다. 이놈의 외박은 언제 끝이 나려나. 돈을 벌어오니까, 내가 잘하니까, 능력 있으니까 내 입을 틀어막으며 30년이 넘도록 홀좋은 거실로 그놈의 외박은 반복된다. 이런 것을 정서적 외도라고 하는가?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안고 오늘도 사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한다. 자, 이게 너무 적나라하게 아주 필터 없이 거르는 거 없이 내가 이거를 공개하고 내가 이거를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읽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그냥 시일기처럼 내가 이렇게 써온 거를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읽게 되니까 내가 이거를 초기에는 몇 편을 뺐어. 한 서너 편은 빼고 막 시 번호도 막 뛰어넘고 좀 이랬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건 뭘 내가 몇 개는 빼고 어쩌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아주 적나라하게 거르지 않고 그냥 한번 공개하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 왜냐 이것도 누군가 어떤 한 사람의 삶인데 그리고 또 나처럼 이런 말을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못하는 말을 내가 이렇게 입 밖으로 내서 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필요한 것일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것들이 나한테 용기를 줘서 이제 내가 이렇게 아주 정말 그 사적인 이야기, 굉장히 사적인 이야기고 어쩌면 좀 비밀스럽게 다뤄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지.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부분이기도 하지. 그리고 어쩌면은 남편이 들으면 아니 뭘 그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냐. 나는 일이 있어서 그냥 일로 내가 심포지움 갔다 온 건데 그게 그렇게 그게 이렇게 쓸 일이냐. 나 억울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그리고 정말 남편은 정정당당하게 이건 정말 내가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고 다 이건 비즈니스 차원인데 이걸 이렇게 무슨 마치 내가 잘못이나 외박이라는 표현 자체도 좀 틀렸다. 그냥 심포지움 갔다 온 거지. 이렇게 나한테 말을 하면 난 사실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고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받아들였지 하는 이제 내 문제로 내가 가져가야 돼. 이제 내가 이거 너무 예민했나? 아니면은 남편은 좀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마치 잘못이라도 한 사람처럼 그렇게 내가 쓰지 않았냐 이렇게 하면은 이건 내가 이렇게 표현을 안 해야 되는 부분을 이렇게 했나?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지금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사부님 입장에서는 정정당당할 수 있는 일일지라도 이제 교수님 입장에서 그 시기에 이제 어떤 다가오는 아니면 받아들이는 뭔가가 불편하실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아마 이거를 썼을 거야. 그 감정이 어쩌면은 나한테는 굉장히 좀 힘들고 무겁고 어쩌면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슬펐고 그래서 아마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내가 가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안 갈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 자체도
나한테는 굉장히 무기력한 상황에 내가 놓이게 되면서 어쩌면은 내 맘 같지 않은 이제 그런 시간들을 나는 어떻게 소화를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는 이제 이 순간을 표현을 한 거라고 볼 수 네. 있는 거지. 그거를 우리가 살면서 되돌아보면 외박뿐만 아니라 어떤 가정사의 문제에 있어서 남편이나 아내가 아무렇지도 않지만 상대방은 또 그게 이제 엄청 그게 크게 다가올 수도 있는 그렇지. 문제로 여길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지. 네, 서로 이제 생각하는 이제 방향이 이제 다를 뿐, 어쨌든, 함께 삶에 있어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서로 공유되고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가 조금 지금까지 계속 말했듯이 조금 마음에 이제 슬픔을 갖다 주는 것 같아요. 어떤 취향 문제도 될 수도 있는 거고, 취향. 취향? 어떤 취향, 서로의 네, 그 네. 취향. 네. 어떤 사람은 이제 여행을 좋아해서, 근데 이제 여행을 혼자 다니는 걸 너무 좋아해서, 늘 이제 집에 식구들 남겨둔 채 혼자 이제 여행을 하거나, 낚시를 가거나, 뭐, 그런 데서 불거지는 어떤 이제 그 가족들의 소외감. 그렇지. 네, 소외감이나, 아니면 뭐 어떤 이제 종교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제 그게 이제 생각이 다름으로 인해서 한쪽이 또 소외를 느끼거나 뭐 그런 것들은 너무 많아서 근데 실제로 또 이런 이제 뭐 비슷한 어떤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제가 아는 사람은 이제 너무 이제 공부에 몰두를 하는 그러니까 평생을 공부를 하는 그래서 늘 이제 부인은 늘 그냥 그 공부하는 그 남편 뒷모습만 보이고 네. 그러니까 한 집에 있어도 꼭 이렇게 뭐 어딘가로 이제 나가지 않더라도 한 집에 있어도 이제 서로 이렇게 위로하지 못하고 함께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소외된 채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고 한 집에 살면서 소외된 채. 네. 한 집에 살면서 남남처럼. 네. 참 차라리 남남처럼 각자가 남남처럼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뭐라 그러지 약간 이제 어떤 동등한 입장이면 또 조금 낫잖아요. 그렇지. 그게 동등하지 않고 어떻게 계속 한쪽에 이렇게 좀 통제를 받거나 예속이 돼야 되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지, 그지? 네. 근데 내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어디 강연을 갔는데 거기 이제 나이 많으신 분이 오더니 지금 남편이 자기한테 돈을 하나도 안 준대. 그 돈을 전부 다 남편이 갖고 있고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었어. 근데 내가 그때 진짜 아무 말도 못했어. 이럴 때는 뭘 해야 되지? 나한테 상담을 하는 경우인데 내가 적당한 어떤 말을 하시면 어떠냐. 내가 이게 필요하고 돈을 주면 좋겠다. 이렇게 그래도 안 준다. 이제 이렇게 나갔던 것 같아. 나중에 혼자 생각은 그러면 법적으로 해결합시다. 이렇게 좀 하지. 내가 그 말을 왜 못했지? 그 생각이 그렇게 당당하고 그렇게 경제권을 쥐고 독재적으로 같이 산다고 해놓고 한 사람에게 정말 완전히 경제적으로 어떤 하나의 폭력을 가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럴 때는 정정당당하게 이건 정말 너무 살기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외부의 힘을 빌려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을 내가 왜 못했지 이 생각이 나는 나중에 들었거든. 근데 제 친구들도 보면은 자기가 벌었다 쓰는 사람들은 엄청 당당해요. 근데 남편한테 이제 으로부터 이제 경제적 도움을 받아서 사는 친구들은
대부분 좀 이런 생각들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이제 경제권이 없을 때 네. 그 당하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경제적인 이제 하나의 예속으로 말미암아서 자유롭지 못하고 또 본인이니까 뭔가 이제 경제적으로 이렇게 추구해야 될 게 있잖아. 그렇지. 그거가 이제 단절되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놓여지고. 그렇지. 그게 네. 얼마나 그 수치스럽고 네. 참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고 네. 그 자기가 어디에 종속물처럼 느껴지게 되는 그런 거잖아. 근데 그게 정말 비참한 것 같아. 이제 그런 부분을 대부분 많은 여성들이 그런 감정을 느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건 그거는 불의한 것 같아. 의롭지 못한 일이야. 그렇게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그게 하나의 이제 하나의 이제 권력, 힘이지. 돈이 권력으로 가고 하나의 돈을 쥐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조종하거나 통제하거나 이제 자기 말을 듣게 만드는 아주 비겁한 겁쟁이들이 하는지 아주 그런 것도 경제적으로 그런 것도 이렇게 어떤 일을 빌미로 이제 밖에 나가서 집에 들어오지 않고 다 똑같은 거 같아요. 집안에 이렇게 일어나는 문제는 그 주는 스트레스는 똑같은 거 같아요. 이런 문제를 그 여성들이 특유의 문제잖아. 이 문제는 지금 여성들이 안고 있는 남성들은 잘 이해가 안 되는 아마 남성들은 그런 말 하면은 뭘 그런 걸 느끼고 그래 뭐 이럴 수도 있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여성들한테는 상당히 감추고 싶고 그 모욕적이고 굉장히 부끄러운 부분이거든 사실은. 내가 이렇게 산다는 걸 누가 아는 걸 굉장히 노출 안 시키고 싶을 거야. 친구들한테 가서 누가 감히 이런 말을 해. 이제 그런 부분들을 혼자 안고 살아야 되는 건 상당히 건강하지 못한 정서를 갖고 있는 거거든. 사는 게 힘이 된다는 말이 있잖아. 그런 상태로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래서 여성들의 어떤 그런 그 행복함을 좀 더 질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좀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어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방이 될 수 있는지 어떤 그런 로드맵은 과연 있기나 한지 이런 부분들은 대놓고 다루는 소재가 잘 아니기 때문에 그냥 혼자서 다 끙끙 앓고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냥 그걸로 끝나냐 하면은 사실은 그게 아니라 같이 사는 사람한테 다 영향을 미치거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미치거나 같이 사는 뭐 파트너한테도 결국은 안 가는 것 같지만은 다 그렇게 그래서 질 좋지 않은 삶을 살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이렇게 결국은 내가 이제 아내로서 사랑받지 못한다는 어떤 그런 결론에까지 이르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네. 그렇지. 네.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내가 과연 배우자한테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을 것 같고. 그렇지. 또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면은 약간 이제 우울해지잖아요. 그렇지. 우울해지면 또 자녀들한테도 그렇지. 영향이 미치지. 그렇죠. 부모로서 어떤 이제 고여될 좋은 정서도 줄 수 없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한 번 더 읽으면 제목 그놈의 외박. 오늘도 뭐 심포지움이 있다고 1박 2일로 부산을 갔다. 이놈의 외박은 언제 끝나려나. 돈을 벌어오니까 내가 잘하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점점점. 내 입을 틀어막으며 30년이 넘도록 허울 좋은 구실로 그놈의 외박은 반복된다. 이런 것을 정서적 외도라 하는가?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안고 오늘도 사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한다. 사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한다.
이게 지금 어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내가 나에게 이게 도대체 사는 게 뭐지? 삶이라는 게 뭘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내가 나를 좀 달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다시 시를 들으니까, 교수님이 정말 마음으로 힘드셨겠다. 이게 막, 느껴져? 네. 힘드셨겠다. 그때, 그게 내가 바쁘고, 내가 그 막 강의하고 막 정신없이 막 그냥 다니고 막 할 때는, 뭐 심포지움 있나 보다. 있을 수 있고, 그냥 나도 어떤 그 컨퍼런스 가면은 가야 됐고 막, 근데 이게 이제 정년퇴직을 딱 하고, 어떤 그런 큰 하나의 삶의 이제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 삶의 대장정에 이제 어느 시점에 변화를 갖고 오는 시점이 이제 오면서, 이제 이게 좀 이렇게 두드러지게 이제 드러난 거야. 네. 그게 2년 전이야, 2년 전. 불과 2년 전. 2년 전에 내가 그거를 느낀 거야. 이때까지 돌아보면니까, 그동안 참 많이도 그런 일이 있었네. 근데 그때는 이런 시를 쓸 생각도 못 했고, 써지지도 않았고, 이런 감정이 나오지도 않았어. 근데 2년 전에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글이 쓰여지더라고. 그래서, 힘들었겠구나. 근데, 그러니까 그 친구들을 보면은, 그 어려운 순간과 마주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지만은 그 남편의 하는 행동은 되게 변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쭉 살아온 계속 고통을 받는 거지.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든지, 아니면 그 남편의 이제 취향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든지.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시선을, 이제 내 시선을 그 남편의 거기서 이렇게 조금 이제 옮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내가 살지. 내가 숨을 쉬지. 계속 그 남편한테 그 남편이 하는 무언가에 집중하다 보면 거기서 받는 스트레스가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선을 둘 필요는 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시선을 잘 돌리면 되는데 잘 못 돌리면 맞아요. 채팅룸에 간다거나 모르겠어. 맞아요. 뭐 무슨 웹에서 만났다거나 뭐 어디 막 잘못되면 이제 쌍방이 이제 진짜 정말 가정 파탄 나는 거야. 애들만 고생하는 거야. 근데 그 순간을 나는 참 위험스러운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순간에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 이제 그런 어떤 고통과 외부에서 오는 어떤 스트레스 쌓이고 막 힘든 그런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넘기느냐, 그걸 어떤 쪽으로 출구를 찾냐 하는데 굉장히 조심하고 이제 그 부분이 사실 좀 사람에 따라서 큰 편차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대화할 수 있는 친구. 그렇지. 내 사정을 말해도 부끄럽지 않은 이제 사람과의 대화로 인해서 그냥 건전한 출구를 잘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 같은 경우는 아마 이렇게 글을 쓴 모양이네. 나는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근데 글쎄 이 유튜브를 남편이 보면 억울하다. 나를 어떻게 그렇게 표현했냐, 이런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하지만 이거는 어떤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 그게 있어요. 이건 싫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하는 어떤 계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그냥 이게 다 내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부분은 내 거고 어떤 부분은 또 내가 그냥 이렇게 시상으로 어떻게 이렇게 들고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왜 이걸 지금 변명을 해야 되지?
약간 내가 지금 약간 이 방송을 남편이 보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좀 되는가 봐. 네. 그래서 지금 내가 자꾸 이렇게 뭔가 이런 방어적인 태도를 지금 좀 취하고 있는데, 네. 이거는 결코 뭐 사부님의 일이라고는 그래, 할 수 그러니까. 없죠. 근데 이제 네. 이게 이제 상당히 근데 사적이긴 하잖아. 네. 읽으면은, 근데 또 전혀 사적이 아닌 부분도 아니야. 또 맞아. 진실은 또 진실적인 부분이 있어. 구체적인 어떠한 이제 면을 드러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또 이제 생각하고 다뤄할 수 있는 그렇지. 거잖아요. 내가 이거를 네. 피상적으로 네. 완전히 무슨 사탕 발림 소리나 막 정말 뭐 보기 좋은 쪽으로 했던 이건 이거는 글쎄 내 글은 아니지. 그건 나는 못 쓰는 부분일 수도 있고. 그러면 또 이제 생각도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다른 어떤 그런 뭐 형이상학적이나 아니면은 뭐 현학적이거나 아니면은 뭐 구름 잡듯이 뭐 네.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에 또 놓이게 되겠지. 자,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고 끝내겠습니다. 제목, 그놈의 외박. 오늘도 뭐 심포지움이 있다고 1박 2일로 부산을 갔다. 이놈의 외박은 언제 끝이 나려나. 돈을 벌어오니까, 내가 잘하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내 입을 틀어막으며 30년이 넘도록 호울 좋은 구실로 그놈의 외박은 반복된다. 이런 것을 정서적 외도라고 하는가?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안고 오늘도 사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한다.